2025년 11월 대만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렸습니다. 국민 1인당 하나 약 46만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AI 열풍에 반도체 수출이 폭발하면서 지난해 세금이 무려 24조 원이나 더 거쳤다고 합니다. TSMC 같은 대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2025년 대만 1인당 GDP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합니다. 그런데 왜 대만 청년들은 대만을 귀도라고 부를까요? 월급은 왜 한국의 절반밖에 안 될까요?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다는 대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정부는 2022년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월급이 약 230만 원이다. 이 말을 들은 대만 국민들은 장난하냐? 어이가 없네 라고 말합니다. 대만 대졸 신입사원의 실제 평균 초봉은 135만 원 정도입니다. 대기업 부장까지 올라가야 2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2025년 IMF가 예상한 1인당 GDP 순위입니다. 대만이 한국, 일본을 제치고 1인당 GDP가 1위에 올라선 겁니다. 2003년 이후로 22년간 줄곧 한국이 앞서왔었는데 역전이 된 거죠. 대만이 4만 달러도 먼저 돌파할 것이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1등인데 월급은 거의 한국의 반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대만의 대졸 초봉이 한국 최저임금 210만 원보다도 낮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약 210만 원, 대만이 약 122만 원, 일본이 약 200만 원입니다. 체감 물가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월급으로 진짜 살 수가 있나요? 혹시 타오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한 채를 여러 개로 쪼갠 일종의 원룸인데 최대한 면적을 늘리려고 베란다 밖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불법으로 증축해서 만든 방입니다.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고시원보다도 더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이 타이페이에서 월세가 40에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월급이 많아야 150만 원인데 그중에서 40에서 50만 원이 나가면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라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여기에 타이페이의 집값은 서울과 비슷할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거기다 물가도 비슷하고요. 통계를 보면 28년간 먹지도 입지도 않고 월급을 모아야 타이페이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출산율이 0.87명인데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죠.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은 20%대 중반대이고 대학생 4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최근 10년간 해외로 나간 대만인 중 절반이 40대 미만이라고 합니다. 대만 청년들이 자기 나라를 귀도라고 부릅니다. 귀신 나올 것 같은 저주받은 섬이죠. 한국의 헬조선과 비슷한 의미인데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헬조선은 여기에다가 비비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대만의 독특한 산업구조 때문입니다. 1980년대로 돌아가 보면 한국은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공업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완성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구조였죠. 대만은 달랐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이나 일본들의 전자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OEM이나 ODM인데 OEM은 주문자가 설계도를 주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단순한 생산 방식이고 ODM은 자체 기술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까지 하는데 브랜드는 주문한 회사 걸 붙이는 겁니다. 이게 대만이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폭스콘이 애플 아이폰을 만드는데 제작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성된 아이폰 어디를 봐도 폭스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애플 로고만 있죠.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긴 해도 퀄컴이나 애플이 설계한 반도체를 세계 최고 기술로 만들어주긴 하지만 제품 안으로 들어가니까 브랜드는 없는 거죠. 초기에는 이런 전략으로 성공했습니다. 판매 마케팅 부담이 없으니까 리스크도 적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실제로 대만은 2002년까지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브랜드는 가격도 올릴 수 있고 수익도 다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스콘 같은 기업은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어도 계약액 이상은 절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청업체로부터 끊임없이 원가를 더 낮춰라, 싸게 만들어라 압력만 계속 받았죠. 그럼 어디서 비용을 줄일까요? 원자재 비용은 올라가고 있고 남은 건 인건비 뿐이죠. 더 큰 문제는 대만에 이런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생산 비용을 낮춰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임금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국제무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죠. 그나마 국내에서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는 건 괜찮았는데 이제는 하청을 따내기 위해서 중국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당연히 중국의 노동력이 더 저렴하고 문 닫는 대만 기업들이 속출했습니다.
대만의 경제 성장도 임금 인상도 그때부터 멈췄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삼성, LG, 현대 같은 브랜드 파워를 가진 대기업을 앞세워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톡톡히 누리면서 대만을 앞질렀습니다. 생존에 몰린 대만 기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예 중국으로 진출해버렸죠. 2011년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중국 투자액이 무려 190조 원이었고 중국으로 일하러 간 대만인이 200만 명, 인구의 거의 10%였습니다. 중국도 대만에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고 언어도 같으니까 환영했죠. 하지만 대만 국민 입장에서는 국내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거기다 대만 정부는 남아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물가를 계속 억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물가가 안 오르면 당연히 임금도 안 오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까 이렇게 30년간 저임금이 고착화되어 간 겁니다. 여기에 대만 정부의 실책도 있었는데 2009년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해지자 대만 정부가 22K 정책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대학 졸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면 기업에게 22,000 타이완 달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약 88만 원인데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88만 원 세대하고 똑같은 금액이네요. 이 정책으로 약 3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업들이 88만 원을 대졸 신입 초봉으로 굳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오랫동안 대만 젊은이들은 이 최저임금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한국에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고통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경제를 완전히 재구성하기로 결단했죠. 자유무역 협정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기술과 브랜드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 현대, LG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웠죠. 그래서 중국이 성장할 때 한국은 옆에서 성과를 같이 누리면서 대만을 따라잡고 추월했습니다. 반면 대만은 저비용 모델을 계속 유지합니다. 저렴한 노동력을 계속 추구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환하지 못합니다. 산업 다각화에도 실패했고요. 왜 바꾸지 못했을까요? 약한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내수 시장이 한국에 반도 안 되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결국 그냥 계속 익숙한 OEM, ODM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건데 국민 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100만 원을 벌면 그 중에서 노동자가 얼마를 가져가느냐는 건데 대만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41%입니다. 대만의 소득 분배 수준은 동남아 수준입니다. 한국은 68.7%, 일본,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은 70%가 넘습니다. 대만은 GDP로만 보면 선진국인데 소득 분배는 개발도상국 수준인 겁니다. TSMC나 폭스콘 같은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만 그 돈은 국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대만 국민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1인당 사치품 매출은 1155달러로 한국이나 일본보다 높습니다. 타이페이에 집이 20%가 비어있는데도 집값은 엄청 비쌉니다. 이 말은 소수의 부자들은 엄청 부유하고 대다수 국민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대만은 분명히 선진국입니다. GDP도 올랐고 세계적인 TSMC 같은 기업도 있죠. 하지만 그 수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은 이렇게 자주 했습니다. 1인당 GDP가 높은 게 무슨 소용인가? 전부 반도체 회사들이 가져가는 돈이다. 한국의 대졸 초봉은 9만 대만 달러인데 우리는 그 반이다. 대만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국민이 행복한 건 아니다. 분배 없는 성장은 소수만 배불리고 대다수는 가난하게 만든다. 사실 우리도 부동산 문제, 청년 고용 문제, 저출산 문제 등 대만과 비슷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진짜 비슷하죠. 우리도 힘들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고파였습니다.